일단은 지금 요번에 그 구성을 보면 소위 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박정원 의원이 안 됐으니까 네. 이 숫자가 부족해서 혹시 또 이 맨날 얘기 나온 김옥균 프로젝트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네. 정확히 당원 당규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선출직 최고위원 괄호 열고 청년 최고위원 포함 네. 그럼 5명이잖아요. 네.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가 출범한다. 이게 비대위 출범 요건이에요. 아, 4명 이상 사퇴를 해야. 4명 이상이. 어. 그러면 굳이 그걸 계산을 하자면 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하고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네. 둘이 있죠. 4명이 될 수가 없죠. 아, 여기 둘이 다 해야 3명이고 그렇지. 이뇨한, 김재원, 김민전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뇨한 최고위원의 오늘 첫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그분은 혁신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혁신위원장에서 그때 그 마인드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뭐 전당대회 과정 다 있고 한동훈 당대표 적극 지지하겠다. 적극 지지하겠다. 뭐 그러면 뭐 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런 건 아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다. 그분 돌아가신 지 130년 됐는데 고의 보내드려야지. 아 근데 뭐 계속 그때 우리가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봤지만 원희룡 후보 측 특히 뭐 나경원 후보는 그때 패트 때문에 막 그런 거 빼고는 원희룡 후보 측이 어찌 보면 친윤을 내 지지를 받고 전당대회 나와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른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후보를 막 밀었다가 이제 이런 괴멸적인 결과를 낳았고 플러스 그 과정에서 너무 골이 깊어졌으니까 그렇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랬잖아요. 탕평 인사하고 같이 간다. 탕평 인사하고 같이 간다. 근데 그 탕평 인사하고 이렇게 아우르려고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건 이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친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딱 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얼마 안 돼요. 뭐 이철규 뭐 이용 뭐 이철진 계절 뭐 의원은 원내가 아니고 원내가 아니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명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걸요. 네, 맞아요. 그때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많다. 진짜 60명이다. 60명이다. 108명 중 60명이다. 그러면 이 원내는 잘못된 거예요. 당원 63%가 여기에 의견에 동조해서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태세 전환을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 당원들의 뜻에 그럼 만약에 따라야지. 이분들이 아직도 이 60명이 똘똘 뭉쳐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뭐 당원들이랑 국민들 얘기 눈 가리고. 그러진 않는다고 봐요.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당이 분열하기 바라고 갈등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외부 분들의 약간 악의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의 앞날에 있어서 크게 그 부분이 도드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민주당 또는 조국신당에서 한동훈 당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 세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뭐 한동훈 특검법 얘기도 또 나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걸 물어보시길래 한동훈 특검법에서 통과돼야 되고 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동훈 당대표의 성정이라면 그럼 통과시키라고 특검 내가 가서 내가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할 사람이다. 아 그렇지. 걸릴 게 없거든요. 한번 합시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막 어떻게 해서 용산에게서 거부권 해줘요. 우리 108명의 똘똘 뭉쳐 이런 정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X세대 당대표의 특징이 할 거 될 수 하죠. 있지. 그래 해. 그 들어와. 뭐 유행어처럼 나왔잖아요. 맞다니까 뭐 이러잖아요. 진중권 교수처럼. 근데 그게 진짜 민주당이 그게 오히려 똥볼을 제대로 차는 그렇게 거지. 나가잖아요. 저쪽 그거 안 해요. 성안이 될 수가 없어. 본회의 못 올라와요. 뭘 가지고 할 건데. 그렇지. 뭐 장해찬 씨 얘기 듣고 형 뭐 팀장 그거. 형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해. 그럼 내가 나가서 얘기해줄게. 나 선수하고 다 해줄게. 그렇지. 나 선수하면서 정청원한테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할 수 있어. 그렇지. 예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나 예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난. 저는 그렇지. 말 되게 짧게 해요. 시간
하나도 안 넘게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형 뭐 완전 형이 이제 제가 뭐 법인카드 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맘대로 해. 뭐 댓글 뭐 내가 뭐 그렇지. 페이스북을 뭐 지금 닫아놓고 거의 안 하는데 뭘 해? 나 카톡밖에 안 해요. 그렇지. 백변하고. 그러니까 우리 카톡. 우리 야구 볼 때 막 얘기하고. 뭐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야지. 하자고. 그렇게 나오면 네. 못 한다니까요. 하긴 그래 해. 오케이. 해. 그거 뭔데 그 해. 아, 그 잠깐만. 못해 그럼 이제 그러면 잠깐.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자기들끼리 막. 그 우리 보니까 좀 잠깐만. 좀 다른 거 먼저 하고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아니 한대매 아저씨. 그러면 언제? 뭐 이러고 딴소리하고 그렇게 될 그렇지. 거야. 뭐 회기 끝났네 이러고 막 해외 가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그러겠네. 사실 뭐 한동훈 특검법 어쩌고 하는 거 뭐 조국 신당에 뭐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뭘 실체가 갖고 없어. 하겠냐는 실체가. 거야. 조국이라는 분은 저는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거 한 거 그냥 어떻게 까발려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집안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 뭐 이런 거. 맞춰서 하고 있는 거 저는 이해한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오죽하면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야. 1인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의석수는 12개지만. 그렇지. 사실상 이런 정도. 그 12명 중에 조국 빼고 11명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 11명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박은정하고 황운하밖에 그렇지. 기억 안 나. 저도 저 그것도- 신장식. 신장식 있구나. 거기 또 그러네. 아는 사람 많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들어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이 섣불리 하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네. 오히려 더 한다니까요.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 공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콜. 그래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그렇지. 거기서 잠깐만요 이거 하겠지. 저쪽이 오히려 잠깐.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게 그런 건 그거는 아니구만.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의 구성에 이제 정책위의장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정책위의장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정전식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삼선이고 친윤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데 원래 친황이죠. 근데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탕평 인사라는 느낌으로 어쨌건 추경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짝을 이뤘던 분이니까 굳이 지금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돼서 이제 소위 한동훈호가 출범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뜻을 잘 받들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소위 친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왜 정점식 정책위원장에 대한 인사가 문제가 되느냐? 네. 자,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는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해서 의총에서 네, 맞아. 추인이 되기 네. 때문에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김기현 대표 때부터 바뀐 네, 거예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의 정책위원장 될 때 처음으로 러닝메이트가 아닌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지명하고 의총의 추인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의총의 추인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의 추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와서 원내대표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지명을 해서 원내에서 박수척 추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인정을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를 통해서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추인돼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 그렇지. 근데 해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원내에서 문제 없다고 했고 임기도 있어요. 1년이에요. 원내대표가 임기가 같아요. 근데 이분을 그러면 바꿀 만한 사유가 있느냐? 당대표가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냐? 그러려면 임기가 뭐 거의 끝났거나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이거를 남았거나 바꾼다고 할 때 해석이 친윤이라 바꾸는구나. 그렇게 되지. 이렇게 보통. 되면 원내 전체가 적이 될 수 있잖아.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자 한동훈 당대표가 뭐 예를 들어 삼선에 뭐 누구를 지명을 했어.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해서. 근데 추인이 안 날 수도 있어. 또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파장을 왜 굳이 만드냐는 의견이 있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의결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당 사항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래도 지금 뭐 인요한 어떨지 어떻게 알아? 저 확실한 거는 지명직 최고까지 하면 4명인데. 그렇지. 5명은 일단 확보해야지.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데 왜 안 바꿔?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선택이다. 마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하마평 뭐 김종혁 뭐 선배도 있고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오늘 그 당 대표 비서실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평상적으로는 박정환 선배죠. 예, 네. 초선 지역구 초선 의원이 해요. 근데 예, 재선 당 대표 비서실장. 근데 이제 재선인 박정아 의원을 임명을 한 것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본인과 일을 많이 해서 좀 신뢰가 있는 분으로 진용을 짜고자 하는 의혹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지명직 최고위원도 네. 그동안 한동훈 당대표와 활동을 많이 했었던 분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일부 기사에 보면은 김종혁 그 위원장 얘기 있어요. 당연히 있어. 네. 근데 거기에 대구 출신 권영진 의원 얘기도 나와요. 권영진 의원 이제 얘기도. 그 얘기는 왜 나오느냐 제가 보니까 너무 친윤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직전에 대구시장을 8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TK 안배. TK 뭐 이런 안배. 얘기까지 해서 이제 권영진 의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권영진 의원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김종혁 의원 만약에 두 분이라면 김종혁 의원 쪽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느낌은 아무래도 김종혁 선배가 더 좀 새로운 느낌이 아닐까. 그분이 배지는 못 따셨지만 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까지 하셨고 저랑 방송 한 몇 년 했어요. 그렇죠. 진행하실 때.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김종혁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해서 왜 그래라고 하시기는 좀 어렵다. 게다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대표예요. 그거 맞아요.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지.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보면 김종혁 위원장이 최고위원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봐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밥 내기 하자면 내가 김종혁으로 할게. 저도 김종혁인데 김종혁 선배인데 저도 그럼 그랬잖아요. 밥은 우리 PD님이 사셔야 되겠네. 제가 맞아. 오늘은 제가 생일이라 제가 집에 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진지하게 얘기해.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에요. 저 생일. 늙었어 이제. 그리고 다음 주쯤에 우리 새로운 PD님이랑 쌩쌩할 나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생일이지만 와이프랑 얼마 차이 안 나네. 저녁 먹을 거를 저기 뒤로 밀어놓고 제가 2년도 오려고 차이가 했어요.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망했네. 하여튼 지금 뭐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돼서 앞으로 미래 이제 걱정에 관련된 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두 분 좀 올려주세요.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 두 분은. 근데 이게 무슨 뭐 잉크도 바르기 전에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잉크도 바르기 전에 지금 나가서 뭐 이런 저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김재원 의원은 이해합니다. 지금 전당대 3번째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난번엔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딱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저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삼선이에요. 근데 공천도 못 받고 그렇죠. 중간에 막 징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거다가 이번에 최고위원 될 때 한 번 또 컷 시켰었잖아요. 불사조야. 재심으로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싶겠어요. 전 김재원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아주 오래됐어. 근데 한 템포만 늦췄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게 아쉬워. 왜 굳이? 저럼 이제 딱 벌써 오늘 기사 쓰기 얼마나 좋아요. 딱 쓰지 그냥. 바로 저 둘 이름 딱 박아놓고 김민전 의원도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뭘 그런 의미로 안 해서 저대로 얘기했더만. 피곤하신가 봐. 오늘 또 필리버스터 시작이잖아. 필리버스터 그것도 오늘은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무시면 안 되는데 저번에 너무 대놓고 주무셔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걸 딱 보면서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오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죠.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입지가 막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벌써 딱 나오자마자 둘이 특검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한동훈 당대표 특검법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내에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렇게 들리거든요. 김재원 의원은 그래도 전략적인 걸 많이 그 다루셨던 분이고 정치 오래 하셔가지고 최고위원회 석상이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나가서 저분 항상 자락을 깔아요.
당원 당규상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아. 자락을 깔아요. 근데 김민전 의원 제가 아까 지도부의 무게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김민전 의원이 교수 시절 쭉 안철수 때부터 시작해서 손학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그렇지. 이렇게 쭉 넘어오시면서 정치권에 네. 인연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아는데 방송하고 최고위원으로서 얘기하는 네. 게 다르다는 거를 저는 그 점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이게 강적들이 아니에요. 네, 방송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강적들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 들이댈 때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걸 딱 보니까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럼 또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또 걱정되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런 워딩 때문에 사실 이제 막 출범했는데.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갖고 정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자유롭게. 그래도 형이 딱 보면 요 선이 있으면 다른 데서는 요쯤 하면 형이 여기서 딱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넘진 않아요. 제가 경고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용이는 경고 받았는데. 아니 그게 뭐 제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늘 그걸 저는 막 어떨 때 저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네. 잠을 못 자요. 형 진짜 그렇더라. 잠을 못 자요. 진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를 뭐 댓글 들어가서 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댓글 다 보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실수하지 않았나. 오늘 왓수다 예고편 보니까 맨 밑에 댓글 보니까 너는 뭔데 맨날 쓰는 척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댓글. 나한테 그런 거 같아. 나한테. 사진이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형한테 한 거구나. 쓰는 척. 나한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형이 근데 싫어하는 제가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거라 미안해요. 계속 쓸게요. 저도 그래서 형 그게 제일 잘 나와서 내가 그 사진에 쓰는 거예요. 그쵸 우리끼리 보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이거다 이거 막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요. 이 왓수다 하고 언론사 기반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는 조금 덜 하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채널 가면요 거의 뭐 공식 멘트만 하죠. 그 이제 차렷 자세로 그냥 하는 거니까. 뭐 YTN 연합가 뭐 연합은 거의 뭐 근엄해요 분위기가. 거의 웃지도 못해. 그냥 할 말만 하고. 예. 그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톤앤 매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게 속내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를 받을 말을 했다면 왜 오해를 받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김민전 의원님은 벌써 한동훈 반한이 돼버렸어요. 수락연설 할 때에 뒤에 잡힌 표정이 안 좋았어. 그거부터도 막 산만하다 뭐하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도 딱 보면서 느꼈는데. 이해는 해요. 본인은 한 달 전에 이미 당선됐는데 자기 말할 시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지.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중요하다. 다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피곤할 것 같아요. 정치하면 그래서 참 피곤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뭔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거든. 전당대회 과정을 봤기 때문에. 참 이 전당대회란 이게 표현이 그런데 내전이 제일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내전이 제일 끔찍하다는 게 딱 와닿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까지 왔는데 봉합도 근데 어쨌든 당선된 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걸 봉합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뭐 인사를 탕평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사가 좋게 말하면 탕평인데 탕평을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탕평만 하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해결 능력 벌써부터 여러 가지 여당으로서 갖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의료 파업 이거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벌써 상속세 종부세는 안 건드렸지만 이런 거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들어가는 해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게 한동훈 호의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지도부의 숙제지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 이거는 아주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하긴 그게 먼저가 아니지. 그게 먼저가 일 잘하면요. 일 잘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아니 CEO가 와가지고 처음에 막 조직 어떻게 하면 반발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막 매출이 쑥쑥 늘고 막 보너스 막 주면은 사원들 군말 없어요. 이 회사랑 정답이네. 똑같다니까. 그렇지. 뭐 무슨 이 사람도 뭐 탕평 이게 아니라 그냥 어쨌건 능력을 보여줘서 결과를 딱 내면
그럼 따라야지. 은행이 돈 싸들고 와요. 대출 드릴까? 더 싸게? 한 20년 써도 되는데 막 그치. 와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주주들,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뭐였어? 이대로 가면 우리 부도난다 아니었어? 그렇죠. 이번에 딱 그거였어. 이대로 두면 그냥 부도난다. 부도나니까 어떻게든 뭐 이걸 이 사람이 막을 수 있건 없건 그래도 좀 뭔가 새롭고 뭔가 해서 이 부도난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확실히 드러난 게 뭐였어요? 대주주는 없다 아니에요. 아 나도 놀랐어요. 대주주가 없어. 그냥 우린 다 소액주주야. 이번에 대주주의 움직임 어떨까 해서 어. 끝까지 걱정했었는데. 대주주란 없다. 자기가 대주주인 줄 알았는데 주식 소각되고 막 그런 걸 몰랐나 봐. 주식 소각됐어. 뭐 무상 증자하고 이런 거 몰랐나 봐. 주식 수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렇지. 어.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한동훈 뭐 형님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머리가 아플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네. 이미 김건희 여사도 그 일에 대해서 음, 정치적인 부담을 줬던 걸 본인도 인정을 했고 음. 어떤 식으로라도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는 비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저도 인정. 네. 저도 얘기했었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설득하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당 대표 주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지. 뭐 옷잘 입는다, 안경 멋있다 해서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매 좋다 이런다고 그렇지. 한동훈 후보를 당 대표 한 거예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해결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아 저 사람 정상적이다. 말하는 거 보니까 합리적이다. 우리 마음을 안 해. 야 정치인들 맨날 뻔뻔하고 거짓말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이거잖아. 그렇죠.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상식인데 상식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 대표 되고 무조건 기자들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김건희 여사 이번에 소위 출장 조사 그거 어떻게 경호처에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근데 제가 생각한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딱 5글자 국민 눈높이. 예, 정확하게 그게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잘했습니다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럼 그렇다고 이건 김건희 여사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는 솔직히 얘기해서 매일 아침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 창작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작의 고통 진짜 창작의 고통. 그 옛날에 뭐 그 있잖아. 퇴고라는 말 있잖아요. 문을 두드린다고 해야 되냐, 문을 밀었다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밀퇴 두드릴 그렇지. 뭐 당나라 땐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고민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쨌건 그래도 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우리 정치화수다의 댓글에 너무 와닿는 게 있어 한번 형 보여줬잖아요. 정말 장사 열심히 했는데 손해 났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정말 게 장사 열심히 했는데 손해 난 거예요 이번에. 대면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고 뭐 늦었지만 네. 이거는 판자차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는 쑥 들어가고 네. 무슨 출장 조사. 창성동 별관에서 했네. 뭐 핸드폰 검사 했네. 핸드폰을 뺏었네. 아마 이러니까 뭐 출장 요리사냐 뭐 이런 막 저급한 공격을 받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무혐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소위 명품 관련은 명품 그럼. 뱅돌라는 무혐의. 그다음에 없는 도이치모터스도 기소 못 해요. 못하지. 근데 그러니까 비공개여도 검찰청에서만 했으면 완전히 판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근데 저기 갔다가 나와서 무혐의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네. 2년도 넘게 했어요. 저는 거의 2년 반 해봤는데 거기 가면요 경호실인 경우도 있어, 경호처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경호처입니다. 예, 예. 경호처 분들은 대통령실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 5년마다 바뀌잖아. 근데 그치, 여기는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예.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외에는 모두 다가 잠재적인 암살자예요. 그렇죠. 특히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더 요주 인물인 거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조건 반사거든. 그러니까
1번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이 안전. 경호 수준은 항상 탑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무슨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이야라고 말은 하지만 경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경호하는 그러면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또 이러죠? 아니 검찰청이 뭐 그렇게 뭐 위해를 받을 만하게 뭐 그런 데냐? 뭐 무슨 그때 그 시청 앞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혼자 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안전한데 무슨 소리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청 앞에 갔을 때도 분명히 요소요소의 그렇죠. 경호가 작동을 했는데 그걸 모를 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번에 당연히 트럼프 작동했겠지. 총 이렇게 비껴갔을 때도 봐요. 하나 놓쳤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럼 왜 검사들 뭐 헤드폰 뺏었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는 통신 차단입니다. 원래 그렇죠. 핸드폰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와 연락 못하게. 그게 다 뭐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반대되는 쪽에서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위축돼서 조사를 제대로 했겠어?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더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 이것은 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수사받을 그렇죠. 일이 수사받을 없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최초의 사례다. 네.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 뭐 28대, 29대, 30대 대통령 중에 누군가의 배우자가 그런 일이 이럴 생기면 수가 있을 때 똑같이 적용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잘하셨네요. 그랬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아까 그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할 게 많잖아. 뭐 일반 국민도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말 하더라서. 그러면서 이제 뭐 유력 정치는 다 집으로 와라.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경호법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랑 뭐 다 똑같이 경호 받게 돼 있는데 권양숙 여사는 그래도 검찰청 갔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경호 수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현직하고 전직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다른 유튜브에서는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눈이 좀 세모가 됐어 그때. 그러니까 사실 형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게 조사를 하는데 왜 역효과가 나게 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런 겁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변론하고 있는 게 지우도 여기 최지우 재연선 녹이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참 그분도 좀 언론에 단련이 돼야 되겠더라고. 지우도 단련 좀 돼야죠. 그런 게 있죠. 아유,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찌 보면 또 한동훈 당대표의 또 하나의 또 어쨌건 또 과제 중에 하나죠. 이걸 또 잘 풀어 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 그리고 빨라야 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고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김연아 트리플 악셀 하고 똑같아요. 한 번만 삐끗해도 안 돼 이거. 그렇지. 한 번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안 돼. 절대.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연말까지 한 5개월, 4개월 진짜 빙판 그렇죠. 위에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 원래 이 기사는 안 할까 했는데 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하고 아이템 넘어가죠.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진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당원들이 선택했으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당원 선택에 실망. 저희 누구죠? 그 경북도지사하고 비슷해. 당원 교육.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말이 비슷해. 저는 느낌이. 뭐 이철우 지사는 잘 모르고요. 홍준표 시장님 나름 그래도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 홍현 대구시장님은 어려울 때 경남지사에서 징발돼서 2017년에 대선 나가고 당 대표 하다가 2018도 제일 우리 힘들 때예요.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 막 껴안고 할 때 그 전전날 지방선거 전전날 있었고 우리 완전 작살났을 때 당 대표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자기는 그 자유한국당 쪼그라진 자유한국당 난파선을 진짜 물 막 퍼내면서 진짜 어떻게 해갖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온 다음에 선장 잡아라 해갖고 그냥 어떻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 건데 딴 사람이 와서 지금 선장되고 배는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짱 나는구나. 저는 홍 시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으셨어야 된다. 시장님 참으셨어야 됩니다. 진짜로. 아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